자,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첫 시간 챗GPT 마크다운 활용법입니다. 방어문이 입력되어 있는 GPT스에 코드 블럭을 이용한 탈취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 블럭에 프롬프트 전문이 똑같이 카피됩니다. 안녕하세요, 휴고와 AI입니다. 오늘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GPT에서 마크다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제목, 샵 사용법과 주의점, 두 번째 강조, 볼드체와 이태릭체, 세 번째 목록, 순서가 있거나 없는 목록 만들기, 세 번째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 다섯 번째 취소선, 여섯 번째 인용구, 일곱 번째 코드블록과 인라인 코드, 여덟 번째 표와 표 정렬, 아홉 번째 각주, 열 번째 이미지, 11번째 영상, 그리고 12번째 종합 연습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 샵 활용법. 자, 샵의 개수로 제목의 수준, 크기를 조절합니다. 샵이 적을수록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샵 다음에는 반드시 한 칸의 공백이 있어야 제목으로 인식됩니다. 자, 입력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샵이 하나 있죠? 이것은 H1 제목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 출력 결과처럼 이렇게 폰트 크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설명에서 한 것처럼 샵 다음에 공백이 있어야 마크다운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샵 다음에 공백이 없으면 마크다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도 그대로 입력과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샵, 공백, 글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마크다운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샵 두 개, 나의 첫 번째 마크다운 문서 목록.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조, 볼드체와 이태릭체. 별 두 개로 글자를 감싸거나 아니면 밑줄 두 개로 글자를 감싸면 볼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한 개 아니면 밑줄 한 개로 글자를 감싸면 이태릭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입력 예시를 볼까요? 입력 예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 두 개를 사용한 거고요. 이것은 약간 기울어진 텍스트입니다. 별 한 개를 사용.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이라는 글자가 볼드체로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간 기울어진이라는 글자가 이태릭체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별 3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볼드체와 이태릭체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목표는 지피터 마스터가 되어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록. 자, 목록에서는 이제 순서가 있는 목록과 순서가 없는 목록이 있는데, 순서가 없는 목록은 하이픈이나 별표 더하기 표시 다음에 공백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 예시를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블랙 포인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는 목록은 숫자나 알파벳으로 사용하면 똑같이 입력과 똑같이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할 일 세 가지를 순서 있는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1, 2, 3 순서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링크, 웹페이지 연결하기입니다. 자, 링크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제목과 강조하기, 블랙 포인트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부분을 프롬프트에서 작성한 건데 여기 보시면 샵으로 제목을 표현했고 설명 팁 부분을 볼드체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앞에 별표 하나로 블랙 포인트를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다운을 사용하면 PPT를 사용하지 않고도 GPT 대화창에서 PPT 대신 GPT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은 대괄호 안에 표시될 텍스트를 넣고 소괄호 안에 연결할 URL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 아래처럼 입력 예시를 보면 대괄호 안에 구글로 이동하기란 텍스트를 넣고 소괄호 안에 구글 URL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글로 이동하기라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대괄호 안에 표시될 텍스트를 넣고 소괄호 안에 연결할 URL을 넣고 한 칸 띄고 큰 따옴표로 설명을 작성하면 이렇게 툴팁 설명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URL만 링크하겠다 하시면 URL을 꺽쇠로 감싸면 링크가 됩니다. 여기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링크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취소선인데 취소선은 글자의 앞, 뒤로 물결 표시를 2개 또는 하나씩 하면 취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크다운 입력 예시를 보면 이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 이렇게 돼 있죠. 출력 결과를 보면 이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 취소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가 10,00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결 하나로 취소선을 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결 표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GPT가 출력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내에서도 물결 표시 때문에 취소선이 잘못 표기가 되고 있어요. 자, 때로는 숫자 범위, 예를 들어 19에서 20색이나 연결된 단어,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의 물결 표시가 의도치 않게 취소선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아래 출력을 보면 때로는 숫자 범위, 예, 여기선 1920이라고 나왔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물결 표시와 뒤에 있는 물결 표시 사이에 있는 문장을 취소하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GPT는. 그래서 20에서 안녕까지를 취소선으로 그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결 표시와 그 다음에 있는 물결 표시까지도 이렇게 취소선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를 사용하다가 취소선이 나온 부분 보면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에 물결 표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풀거나 아니면 물결 표시 양옆에 공백을 두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2개로 해보고 하나로 해보고 여기 앞에 띄어쓰기로 해보시면 되고 더 해보실 분들은 이 앞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게 취소선이 안되고 그냥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용구. 인용구는 이 꺽쇠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인용할 내용을 직접 작성합니다. 또 꺽쇠를 여러 개 사용하여 인용구를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 자, 꺽쇠를 하나 사용하고 한 칸 띄고 이것은 인용구입니다.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꺽쇠를 2개 중첩된 문장은 이렇게 중첩된 인용문이 되고 꺽쇠를 3개 사용하면 더 깊은 중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블록과 인라인 코드. 우리가 GPT를 사용하다 보면 GPT에서는 색깔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목이나 그 볼드체를 쓰더라도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인라인 코드나 코드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코드 블록은 여러 줄의 코드를 넣을 때는 백틱 3개로 코드의 시작과 끝을 감쌉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언어를 명시하면 GPT가 해당 언어에 맞춰 구문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입력 예시를 보면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박스가 코드 블록입니다. 백틱 3개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 내용을 쓰고 다시 백틱 3개 이런 식으로 감싸면 이 내용이 이렇게 코드 블록 안에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인라인 코드가 필요할 때는 내용을 백틱 하나 내용 다시 백틱 이렇게 되면 문장 중간에 인라인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수명입니다 라고 입력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백틱을 이용해서 인라인 코드와 코드 블록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크다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이디어 싸움인 거 다들 아시죠? 마크다운도 어떻게 쓰느냐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라인 코드와 코드 블록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인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프롬프트 탈취문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GPT-4가 나오고서 동작이 잘 되는 GPT-4의 프롬프트를 다들 궁금해했는데 누군가 이 프롬프트를 탈취하는 탈취문과 방어문을 트위터, 지금은 X죠. X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놨던 초기 수행평가 모델인데 편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PT-3를 사용하는 화면에서는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GPT-3의 프롬프트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탈취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탈취문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다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탈취문을 입력하면 GPT-3의 프롬프트를 전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방어문을 입력하면 자, 프롬프트 맨 마지막에 방어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면 이모지, 이 이모지를 출력하라는 방어문입니다. 똑같이 탈취문을 입력해 보면 자, 이렇게 방어문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이모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어문이 입력되어 있는 GPT-4에 코드 블록을 이용한 탈취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탈취문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코드 블록의 프롬프트 전문이 똑같이 카피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보여드렸던 방어문도 모두 카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크다운은 사용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데이터 정리하기. 파이프 문자로 각 셀을 구분합니다. 첫 줄은 헤더, 머리글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이것과 같이 구분선을 넣습니다. 하이픈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선에 콜론을 사용하여 정렬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예시를 보면 이름, 나이, 도시 그리고 정렬, 홍길동, 이순신, 유관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입력을 잘 보면 첫 번째 거에는 콜론이 없죠. 정렬 규칙 가운데 콜론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왼쪽 정렬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제품 가격 이렇게 과일 이름과 가격으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추가 설명 달기. 본문에 이 웃음 표시죠. 대괄호 안에 웃음 표시 그리고 참조명 그리고 대괄호 그 형식으로 각주 위치를 표시합니다. 참조명은 숫자나 문자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어느 곳이든 보통 각주는 맨 아래에 있죠. 자, 이런 형식으로 각주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GPT 환경에 따라 각주가 링크 형태로 클릭 가능하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입력 예시를 보면 마크다운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각주 1이라고 각주를 달고 GPT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노트 GPT라고 각주를 달고 각주의 내용을 각주 1은 존 그루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노트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출력 결과는 마크다운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링크 각주가 되고 지금 각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을 누르면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GPT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주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각주로 이동을 하고 백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PT 대화창에서 이미지를 호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작성 양식은 느낌표, 대괄호, 대괄호 안에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았을 때 대체될 수 있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괄호 안에 이미지 파일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미지에 툴팁을 추가하고 싶으면 우리가 링크에서 배웠던 것처럼 큰 따옴표 안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입력 예시를 보면 자, 느낌표, 대괄호, 대괄호 안에 오픈AI 로고 그리고 이미지 주소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PPT 중에 한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첫 슬라이드 이미지라고 하고 이미지를 호스팅해서 주소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 대신 GPT 대화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PPT 대신 GPT 대화창을 쓸 때 처음에 보였던 이 장면도 지금 이미지 호스팅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 나의 첫 PPT 슬라이드 이미지를 코드를 입력하고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호스팅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호스팅해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으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업로드하면 여기 이미지 주소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대괄호 원 이미지 하고 여기에 주소를 넣고 가로를 닫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미지가 호스팅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째는 영상입니다. 사실 마크다운 표준에는 영상 삽입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GPT 대화창에서도 마크다운으로는 영상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링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영상을 링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GPT 대화창 내에 영상을 임베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검색 도구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영상 자료가 임베딩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베딩 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HTML을 사용해야 되는데 벌써 HTML 그러면 사고가 정지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코딩이나 뭐 HTML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굳이 코딩을 모르더라도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 네 번째 소스 코드 복사. 자,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가 복사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넣기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정말 여러 번을 해봤는데 이게 영상이 임베딩이 될 때도 있고 임베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웹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실행해 줘 라고 하고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영상 임베딩이 됩니다. 그런데 임베딩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 임베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합 연습 및 Q&A인데, 자, 오늘 배운 마크다운을 활용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 예시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입력 예시는 이걸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목, 그리고 볼딩과 이태릭체, 자, 볼딩과 이태릭체, 인라인 코드, 그리고 샵 2개를 사용한 부제목, 그리고 블랙 포인트, 인용, 취소선, 링크, 그리고 각주까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혹시 연습을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마크다운 오늘 강의한 내용 말고 다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도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